나경원 의원이 이 김문수 후보 지지선언한다 오늘 오후에 그런 이제 속보도 들어와 있고 나경원 의원이 쓰던 사무실을 한덕수가 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뭐 사무실 대물림 문제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한동훈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걸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도 검찰이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 한동훈과의 또 뭔가 있는 게 아닌지라는 걱정을 또 많은 분들 하시는 것 같고 예. 자, 이 나경원 의원의 이 행보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뭘 어떻게 김문수 봐요? 후보 지지. 아니 원래 항상 같이 했었잖아요. 예전에도 윤석열 지지하고 끝까지 윤석열 탄핵 햄버거 반대. 집에서 청년 간담회 하고 회동했죠. 회동.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다 이제 결국은 또 지지한다고 가는데 뭐 이런 속셈일 수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네. 그냥 김문수 한번 밀어주고 본인은 당권이나 잡으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기는 팀으로 가서 뭐 그러겠죠. 근데 뭐 이기는 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근데 나경원의 저런 행보가 그렇지 않아도 비호감이 높은 사람인데 네. 일반 국민들에게 뭐 그구들한테 모르겠어요. 일반 국민들한테 비호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저는 보는데 더 하나를 플러스하는 거죠. 더 분노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나경원의 그 정치 인생이 네. 막판에 와가지고 정말 추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런 식으로 정치를 해야 될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냥 뭐 법이고 뭐고 없고 판사 출신이잖아요. 자기 남편은 지금도 판사를 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인데도 저렇게 법은 다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윤석열을 지지하고 윤석열이 뭐 파면되는 게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네. 김문수나 나경원이나 똑같은 사람들이 둘이 합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다고 근데 봅니다. 저는 예. 이게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다고 봐요. 결국에는 지금 한덕수 쪽에는 원희룡 전 장관이 좀 활동하려고 몸풀고 있다라는 소문도 지금 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원희룡 왜 가겠습니까? 한덕수 쪽으로 똑같은 맥락입니다. 나경원이라는 정치인이 왜 한덕수한테 사무실도 내주고 왜 도와주겠습니까? 자기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이익은 뭐냐? 한덕수는 아까 본인 수사 막으려고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건 한덕수의 이익이고 네. 한덕수가 나와서 의원들 60, 70명이 붙었다고 칩시다. 그 김문수도 이제 한덕수와 단일화가 되면 한덕수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덕수는 앞으로 누가 봐도 고령이기도 하고 정치적 기반이 없어서 대선용 불쏘시개 출마합니다. 그럼 한덕수는 이제 집에 가겠죠? 네. 가서 이제 본인의 그 수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건데 그럼 그 다음부터 당권 누가 갔습니까? 당권이 비어 있잖아요. 이거를 나경원 후보는 지금 노리고 미리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은 자기가 국민의힘의 당권을 접수하기 위해서 한덕수를 이용하는 것이고 한덕수를 통해서 친윤 그룹들을 줄을 세워가지고 자기가 당권을 잡아서 지방선거를 치러보겠다라는 전 고도의 계산이 깔린 전략이다. 전 이미 당권 행보로 봅니다. 당권 행보로 보인다. 자, 쿵쿠미님이 핸드폰 맡기고 SK텔레콤의 해킹 위험으로 인해 경호처에 폰 맡겼다. 코미디한 편 뭐 이런 우려도 해주고 계시네요. 예, 이제 뭐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는데 그 결과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대를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시청자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경원 후보 가면은 모르겠어요. 드럼통도 같이 가는 건가요? 지지하면서. 아니, 드럼통도 실제로 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샀으니까 같이 김문수 후보 캠프에다가 가든지 말든지. 아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또 드림통이라 그러던데. 드림통. 아니, 말은 잘 만들어요. 드럼통, 드림통. 근데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휴지통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고. 같은 통인데 휴지통 어떻습니까? 같은 통이니까. 휴지통. 아니, 기왕통에 들어갈 거거든요. 통 크게. 통 크게. 통 크게. 아, 통 크게 들어가라. 네, 다 들어가도 괜찮을 그리고 것 같아요. 뭐 하하연대라는 말도 있는데 하버드 연대. 알죠. 아이, 하하연대. 한덕수, 진짜. 이준석, 네, 하버드 하하연대. 동문회 같은 소리야. 하하연대. 네. 어떻게 하하연대 어떻게? 뭘 어떻게 아니 또 봐요? 미국 진짜. 통이시니까 미국 하하연대를 통이시잖아요. 아시잖아요. 미국 통. 아니. 미국에서 미네소타. 영어로 수업하신 거예요? 한국말로 수업하신 겁니까? 이것 보세요. 미국에서 무슨 아니, 증인이 한국말로 있나요? 수업을- 증인이? 증인 많아요.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얘기했잖아. 한번 전화 연결이라도 한번. 아, 나중에. 저는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교수할 때 예. 기자들 연수를 4명이나 왔다고 그랬잖아요. 예, 내가. 알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당연히 믿지 뭘. 믿겠습니다. 뭐 여기 하하연대가 무슨 하하연대. 의미가 있냐. 하버드. 하버드 하버드 같은 소리 하고 있는. 박수영도 하버드 나왔는데 다 하버드. 하버드. 다 하버드 연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하, 저는 하하, 이렇게 생각해요. 아하. 이제 하버드를 나왔다. 무슨 하버드를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 똑똑하다고 보지도 않고요. 네. 왜냐하면 사람은 인간이 돼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미국은 좀 다르게 또 이러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시는데 어쨌든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대나 뭐 연고대에서 에스카이라고 해서 대학을 중심으로 우리는 평가를 하잖아요. 네. 미국은 대학보다는 학과를 중심으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학과가 유명한 데는 따로따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하버드 하면 그냥 엄청나게 맞아요. 신규 가려고 네. 하는데 어쨌든 가려고 해요 지금. 하버드 하면 엄청난 것처럼 하버드의 생각하는데요. 공벌레들. 미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전공별로 유명한 대학들이 따로따로 다 있어요. 예. 신인규 갑니다. 예, 제가 지금 예. 어디 가시게요, 지금? 그 신데렐라도 정시에 사라지듯이 저도 이제 조금 바로 또 너무 양해 부탁드리고 원래 약속된 시간이 제가 같은 신씨구나. 예. 신데렐라. 근데 신인규 신데렐라. 남은 방송은 우리 최진봉 교수님께 2배를 맡겨드리고 저는 잠시 갔다가 다음 주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뿅하고 오마이 TV 사랑합니다. 예. 뿅하고 자 사라지시고 알콜비스타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 그래서 하하연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와 다르게 뭐 하버드라고 하면 모든 학과가 다 유명한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과가 유명한 학교들이 따로따로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케미컬 엔지니어링 유명한 학교고 컴퓨터 사이언스 유명하고 저널리즘 유명한 학교가 있고 하버드는 저널리즘이 다른 데보다 유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그 이게 뭐 하버드 나왔으니까 다 뭐 유명하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요. 별의별 얘기가 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김덕수에다가 뭐 하하연대에다가 말장난하듯이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연결해서 뭔가 있는 네. 것처럼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연대든 뭔 연대든. 네. 그리고 하버드 나오면 다 사람이 괜찮은가요? 저는 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볼게요.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망쳤던 주역이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물론 그중에 좋은 사람도 많죠. 그러나 지금 내란 일으키고 그다음에 법꾸라지 행태에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흔드는 사람들 중에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 많잖아요. 검사 출신들 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럼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 다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이래야 되는 사람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어느 대학이 어느 과를 졸업한 게 도리어 요즘은 그래서 서울대 법대 출신들에서 비판적 입장이 많잖아요. 검사들 중에 그런 사람도 많고 지금 뭐 윤석열, 한동훈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대학을 나왔으니까 우리끼리 연대하자 그것도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거 자체가 그 사람들의 인격이나 그 사람들의 능력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죄 수사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네요.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라는 거. 지금 아크로비스타 현장 잠시 가보겠습니다. 뭔가 또 움직임들이 있어요. 저기 폴리스 라인을 아예 질서 유지선을 또 치고 있고 보강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역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또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주차장 앞에 통제하고 있는 모습. 기자들이 나오는 차량의 사진을 촬영하려고 아마 서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폴리스 라인을 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요. 또 현장 치우기도 하고 왔다 정리를 갔다 하네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참 근데 무슨 의미가 있을 무슨 이게 소용이 있을까 생각도 없어 보이긴 해요. 양쪽에 길가 양쪽에 서 있네요. 나중에 이제 어떤 것들이 압수가 됐는지 언론에서 보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거부했거나 뭐 제 개인적인 예측이고 추측입니다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또는 가져오더라도 이미 제출 방식으로 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별 의미가 있을까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신인규 변호사가 가면서 슈퍼챗을 보냈네요. 미안하다고? 가면서까지 슈퍼챗으로 논평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하하연대 대응에서 박봉규 연대 더 강력한 힘으로 내란 종식과 새 나라 만드는 1등 공신 오마이TV 더 사랑해주세요. 화이팅! 하면서 슈퍼챗을 보냈습니다. 신인규의 시대정신. 아유 고맙습니다. 이건 누구 걸로 해야 돼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신인규 걸로 쳐야 돼요? 아니면 본인이 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네요. 참 애매하기도 한데 박봉규라고 해서 같이 박봉규 연대 하하연대가 아니라 박봉규 연대로 함께하자. 이렇게 또 정리를 한 문장으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낙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빅텐트에 간다. 그러니까 빅텐트? 뭐 정대철 고문한테 연락이 해가지고 뭐 알아봐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썰도 나오고 있고. 근데 정대철 고문은 또 약간 뉘앙스가 다르게 발언한 뭐 SNS 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빅텐트라는 얘기를 가지고 자꾸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뭔가 반 이제 이재명 전선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거기에 거론되던 몇몇 민주당 인사들은 자기는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실체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낙연 씨는 그분은 지금 민주당 인사가 아니에요. 다른 당을 만들어서 나간 사람이잖아요. 민주당 인사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분이 민주당 인사죠?
다른 당이 지금 하고 있어요. 당을 나와가지고 다른 당을 창당한 사람한테 왜 민주당 인사해요? 뭔 민주당과 무슨 연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냥 나간 사람이에요. 집 나간 사람을 누가 그 집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이낙연 씨는 그냥 이낙연 씨대로 하는 거고 빅텐트에 들어가서 그분이 할 수 있는 지난번 총선에 나왔던 결과 아시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송영길 지금 이제 빨리 석방이 돼야 되는 어쨌든 송영길 전 대표는 옥중에서 출마를 했지만 선거자금 일부 보존받았어요. 이낙연 씨는요. 제가 알기로는 보존 못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호남에 어떻고 호남에서 뭘 지지를 받고 이건 전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낙연 씨가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것은 그냥 다른 정당 그 이름도 지금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정당에서 일하시는 거고요. 그 정당이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텐트라고 해서 무슨 빅텐트입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소규모 텐트 같은데요. 느낌은 제 느낌은 그래요. 이재명 후보가 빅텐트를 쳤죠 지금. 그렇죠. 진정한 다른 보수에 빅텐트. 있는 분들도 오시게 하고 또 함께. 중도에 있는 분도 함께 하고 이러면서 더 빅텐트를 여기서 치고 있는데 무슨 빅텐트를 친다는 거예요. 초라해요. 텐트를 쳤는데 구멍도 나 있고 이런 거 같고. 공도 나 있고. 네, 바람 송송. 네. 누가 올지도 모르겠고. 누가 오겠어요? 아니 원래 어딜 음식점 가도 마찬가지라 박정우 기자 사람 북적북적한 데 가요. 사람 한 명도 없는 데 가요. 당연히 가죠. 거기가 맛집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잘 되는 집에 가요. 그러니까 별 의미 없다고 봅니다. 저는. 네. 자, 신인규 변호사가 또 우리 시청자분들과 또 소통하면서 신나고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댓글 쓰고 할 거면은 방송을 더 왜 가는 거야? 더 하다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좀 드네요. 네. 다른 방송 가면서 계속 문자하고 있는 거야. 걸어가면서. 네, 신인규 변호사 귀엽습니다. 귀엽습니다. 자, 그러니까 스트리트 하이킹님도 그냥 천막 비 다새는 그런 의미 없어요. 그런 거다. 그러니까 자꾸 보수 언론 종편들이 이걸 띄우려고 빅텐트 얘기하는 빅텐트 아니라니까요. 무슨 빅텐트예요? 거기 정말 사람이 북적북적하고 그리고 빅텐트가 되려면 유의미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선 후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모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되는 집에 가지 안 되는 집에 누가 가냐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준석도 이제 빅텐트에 안 간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이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민주당 후보잖아요. 이재명 후보와 다른 모든 사람이 합쳐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을 때 가는 거예요. 지금 이준석 같은 경우도 자기가 생각할 때는 가봐야 질 것 같아. 그럼 왜 하는데요? 차라리 그냥 어차피 낙선할 거면 자기 그 개혁신당인가요? 그 이름으로 계속 뛰어서 다음 경쟁을 기대하는 게 낫지. 지금 안 되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미지마저 이상해지는 거. 지금도 뭐 이미지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안 좋은 이미지 그 이미지를 갖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이 들어가는 케이스는 딱 하나예요. 정말로 그런 경우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지만 뭐 누군가 단일화 해가지고 한덕수든 누구든 단일화해서 정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 그러면 이준석이 들어가죠. 근데 그런 경우가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안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네요. 그렇게 정리해 보고 지금 보니까 뭐 연합뉴스가 단독이라고 보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한덕수 대행이 5월 3일부터 대선 캠프 가동한다. 그러니까 모레 그러니까 5월 2일에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 출마 선언 유력하다. 아니 나가려면 빨리 나가야지. 이걸 꽉 채워서 나가는 게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5월 4일까지 그만둬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대선을 나가기로 이미 작정을 하고 마음을 먹었으면 이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선거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중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공직자가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사람이 중립적으로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겠어요? 본인에게 유리한 일을 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거는 나라 팔아먹는 행동이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안 나갈 건 모르지만 나갈 거면 빨리 나갔어야죠. 사퇴 시한 채워가지고 그날 한다고요? 진짜 국가를 거의 채워서 이렇게 나가는 거 여기에 대한 평가 또 앞으로의 혹독한 검증 과정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오자마자 아마 엄청 힘들 겁니다. 엄청 힘들 거다. 나오자마자 두고 보세요. 어떤 우리 최용식님이 최진무 교수님 화이팅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슈퍼챗 대결은 교수님의 승리라고 제 승리라고 할 수 늘 제 승리예요. 축하드립니다. 복라인은 살아있다. 살아있다. 일부 보존 받았대요. 죄송합니다. 13.84% 나왔어요. 일부 보존 받았답니다. 이낙연 뭐 신경 안 쓰고 있어서. 근데 또 바로 잡아줘야 되니까. 고맙습니다. 이낙연 씨는 13.84% 일부 선거 비용을 보존 받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또 이낙연 씨가 정정? 고소하면 안 되니까 13.84 뭐 84였나요? 네. 그걸로 일부 보전 받으셨다. 네. 제가 아까 잘못 시청자께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자께서 시정하겠습니다. 잡아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봉규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도 또 고심하겠습니다. 매일 네. 편성 가능할지 제작진이 안 할 심도 깊은- 거면서 아니 왜 이러세요 아니, 진짜. 고민은 항상 해요. 고민만 하시고 항상. 실제 행동은 안 하시죠. 네 매일 이렇게 해도 슈퍼챗 이렇게 많이 들어올까요? 아 그럼요. 그런가요? 그러면 솔깃한데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그리고 네. 제가 합니다. 알겠습니다. 얘기를 해줘야지 그런 거를. 내일 최종훈 홍보. 교수님 합니다. 아, 예, 내일 그렇습니다. 또 휴일이기 때문에 휴일이기 노동절이기 때문에 또 직원들 박정훈 쉬는 기사는 분들이 쉬어야 되고. 많기 때문에 네. 내일은 또 최지문 교수가 네. 사회자석에 앉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내일 고생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